안녕하십니까. 강남뷰티 성형외과에서 눈 성형 담당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정성훈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술을 하신 분들 수술 전후를 잠깐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눈 위에는 어디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눈 밑에가 하안검이 이렇게 처져 보이고 이렇게 볼록해 보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대부분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한 60-70%가 대부분 눈이 하안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가 볼록하고 여기는 푹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당겨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지난번에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진 피부를 눈이 좀 많이 잘라내버리면 눈이 확 뒤집어지기 때문에 안 뒤집어질 정도로 최대한 그렇게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안쪽에 요 지방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서 여기에 재배치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가 좀 핀편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이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통 수술하고 살짝은 남더라도 좀 판판하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하고 한 5개월, 6개월쯤 지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판판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눈 밑에가 워낙 많이 처지셨고 눈 위에도 워낙 많이 처지셨고 이 부분은 나이가 한 50 초반 되신 분인데 밑에서 국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간판이 보여서 올라와서 수술하고 한 달쯤 된 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좀 깨끗이 남고 있지만 한쪽은 이렇게 오그라들고 이런 부위가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 6개월쯤 지나면 깨끗해지니까 보통은 이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이제 굉장히 만족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눈이 매섭게 이렇게 보입니다. 눈이 처져서 눈꼬리를 덮고 있어도 매섭게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처진 게 나이가 이분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 피부도 얇고 상당히 수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무게가 전해져야 쌍꺼풀도 이쁘게 지고 이랬는데 피부가 힘이 워낙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처진 피부 좀 잘라내고 다듬으면서 위에 지방을 조금 끄집어 내려가지고 좀 무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눈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 수술하고 난 뒤에 거의 한 5개월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짠자리가 좀 불구스름하게는 보이는데 훨씬 전보다는 인상이 오히려 눈꼬리가 덮였다가 보이지만 훨씬 젊어 보이는 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눈이 됩니다. 쌍꺼풀이 지금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더 커버리면 조금만 쳐져도 여러 겹이 되는 쌍꺼풀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조금 우리들 표현으로 조금 보기 좋게 이쁘게 만든다고 표현해서 수술을 하도록 하죠. 네, 원장님 지금까지 상안검, 하안검 또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케이스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눈 성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처음에 매몰법으로 수술을 했다가 좀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절개로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점이라도 있나요? 옛날에는 단순히 단매듭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 분도 많고 너무 실을 깊게 꼽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려도 이제 절개하면서 굉장히 힘든 경우도 가끔 많습니다. 단매듭 이러면 그것만 풀면 되는데 직접 이제 절개를 하면서 이제 이걸 어디다 심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추측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개법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색이 매몰법이니까 대부분 하러 오실 때 처져서 오신 경우가 한 80%고 풀려서 오시는 경우는 한 10%, 20%. 그러니까 풀려서 온 경우가 오히려 수술하기가 더 쉽겠죠. 새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처져서 온 경우에는 그 모양에 대해서 안에 술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절개법인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눈 성형할 때 트임 성형을 같이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트임을 많이들 원하시나요?
보통은 앞트임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긴 한데 앞트임도 막무가내로 해주진 않습니다. 보통 요 눈 사이 거리나 콧볼 거리나 이 거리가 사람들은 비슷해요. 눈을 위해서 더 터달라 이렇게 하면 의사가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가 비슷했는데 이것만 이렇게 모여버리면 콧볼 전체가 이따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썩 권하지는 않고 그래도 한국 사람 몽고주름이 많기 때문에 앞트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뒤트임하고 밑트임이 있는데 뒤트임 하는 것도 내가 눈이 굉장히 커진다고 착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바로 뼈가 있어요. 이렇게 뒤트임을 이렇게 넘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커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술하면 절대적인 눈은 커졌는데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붙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 뼈랑 눈 사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틀 수가 없다. 이제 그걸 보완해서 또 밑트임. 밑트임은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뒤트임으로 효과가 별로 크지 않으신 분 이런 경우는 밑트임 하면서 눈을 조금 내린다든지 안 그러면 눈에 뒤쪽 공간을 확보를 좀 많이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환자분들이 아마 이런 사진을 보면서 궁금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은 댓글을 통해서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뷰티 성형외과 전문의 정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